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 번호는 034220번이고요. 현재 시각 6월 29일 11시 2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소폭 좀 쉬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숨고르기의 양상이 요 며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LG 디스플레이는 잘 아시겠지만은 LCD나 OLED 패널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전제품, TV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패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TV도 볼 수 있는 거고 스마트폰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LCD는 뭐 중국도 만들고 우리나라도 만드는 거니까 그런 뭐 차별성이 별로 없는데 이 LCD 패널 가격이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이 주가 상승의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또 이유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OLED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 세계에서 대형 OLED는 이제 TV에 들어가는 걸 말하거든요. TV에 들어가는 이제 OLED를 말하는데 전 세계에서 대형 OLED 패널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LG 디스플레이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 OLED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뭐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G 정도가 나머지 좀 차지하고, 중국 업체 중에서는 이제 BOE 정도가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형 OLED. 그래서 이번에 애플에 우리가 이제 공급하잖아요. 아이폰 13에 OLED 패널을 공급하는데 BOE는 떨어졌고요. 삼성과 LG 정도만, LG 디스플레이 정도만 이번에 애플 아이폰 13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하는 양이 5천만 대가량 정도가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한 2천만 대 정도로 공급했는데 올해는 그의 갑절인 한 5천만 대 정도를 패널을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OLED 부분, 대형 OLED와 중소형 OLED 부분에서 올해 그동안에 계속 적자였거든요. 근데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 판매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인상되고 출하량도 증대가 되다 보니까 올해 이제 OLED 부분, 대형과 중소형 OLED 부분에서 가시적인 좀 흑자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전망도 계속해서 최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쉽사리 가지를 못했었거든요. 가지를 못했었던 가장 큰 이유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공매도를 첫 번째의 이제 문제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확실히 공매도가 좀 줄긴 줄었어요. 어제, 엊그제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평소보다 공매도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게 눈에 좀 보이죠.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공매도가 줄어들고, 더 줄어들면 더 좋겠지만,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하나의 뉴스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차장고로 보면 대차장고도 확 줄고 있습니다. 대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식을 팔기 위해서, 공매도 치기 위해서 빌려가는 수량을 말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빌려간 수량이 5만 5천 주밖에 없었어요. 이전에 막 하루에 170만 주, 190만 주, 100만 주, 뭐 200만 주 이렇게 빌려가다가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날 11만 주로 훅 줄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 빌려간 수량이 5만 5천 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지정으로 어제 얼마 정도의 대차와 대여가 일어났는지를 보면 5만 5천 주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뭔가 빌려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빌려가봐야 다 외국 놈들이 빌려가고 지들이 이제 공매도 치고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대차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업황이야 뭐 하루 이틀 만에 뭐 변하는 거 돌아서는 건 아니니까, 업황은 그동안에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못 갔던 거는 공매도적인 영향이 컸다라고 보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어제 월요일 대차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급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주가가 좀 더 올라가기에
가벼워지고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24,700원을 좀 저항대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에 이제 기준을 두고 저항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전 같았으면은 여기만 오면 밀리고 막 이랬어요. 오면 밀리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24,700원대에서 돌파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크게 밀리지도 않고 옆으로 붙어가고 있습니다. 네, 붙어가고 있는 가운데 뭔가 여기서 쉽사리 밀리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들,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게 눈에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저점도 보통 저점을 이을 때는 양봉을 잇죠. 양봉을 잇기 때문에 저점과 저점을 이어보면 조금씩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위로는 24,700원의 저항을 두고 있고, 아래로는 23,000원 정도에 내려오게 된다면 23,000원 정도가 1차적인 좀 지지 방어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만약에 23,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이제 22,000원 정도가 최종 방어선이 되겠죠. 최후의 방어선은 이제 22,000원인데 22,000원 전에 이제 그 위에 방어선 하나를 더 구축해 놓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1차적으로 23,000원의 지지, 2차적으로 22,000원의 지지를 받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은 뭐 요새 여기서 좀 힘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힘을 모으고 차후에 이제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나오겠죠.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답답한 구간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LG 디스플레이가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종전에 4,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됐는데 일각 증권사에서는 7천억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 7월달부터 8월달은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있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시즌이라서, 이런 실적 발표를 모멘텀으로 해서 이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한번 정도 해가는 그런 그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올라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좀 기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힘을 좀 응축하면서 방향성을 좀 재탐색하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7천억 정도까지 막 이렇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고, 대차 잔고도 대차 거래나 이런 것들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든다는 것만 하더라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좀 탄력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 고비는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22,000원이 깨지면 어쩌나 내려올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고비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하락 흐름에서도 또 벗어났고, 이렇게 좀 하락 흐름에서도 벗어났기 때문에 좀 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탄력 있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제 언제 올라가느냐, 그 시점까지는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23,000원짜리 1차적으로 23,000원, 2차적으로는 22,000원 정도의 큰 이탈만 없으면 2분기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박스권 돌파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 돌파한다라는 것을 예상하기보다는 얼마 안 깨지면은 들고 간다,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는 1차적으로는 23,000원 정도의 지지 여부를 보시고, 2차적으로는 22,000원 정도의 지지 여부를 보시면서 이탈 없으면은 계속해서 좀 보유의 관점으로서 전고점 돌파 시도나 박스권 돌파 시도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차분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야 될 때는 아닙니다. 사야 될 때라고 볼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은 이제 돌파 이후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주가가 좀 밀려서 떨어져서 가격적으로 좀 싸졌을 때 23,000원과 22,0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손절가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짧게 형성해 놓고 대응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기술적으로 본다면 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좀 접근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데, 지금 자리가 이제 매수 자리가 좀 되기에는 어렵지 않나. 차라리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포인트를 보거나 내려왔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지, 이게 이제 돌파 못하면 또 밀리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단가가 애매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좀 신규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다소 좀 애매한 그런 이제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밖에 궁금하신 종목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슈 종목 분석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되고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이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이 코너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가 됐는데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날 시장의 테마주나 주도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따로 로그인이나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일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날 시장의 테마, 동향, 주도주의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니까는요.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LG 디스플레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